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KBS 사장 후보자 면접 날인데 예. 지금 7년 만에 또 파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파업을 한 이제 주요 이유는 그 KBS 이사회는 그 이사 선임에 대한 위법성이 모두 조각될 때까지 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강구하라. 그리고 원점에서 사장 후보를 재공모하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장 후보가 현 사장이 이제 박민 사장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담을 진행했던 박장범 앵커. 그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해서 예, 약간 그렇습니다. 논란이 됐던 그분이죠. 예. 그리고 김성진 방송뉴스 주간 등인데요. 그 이제 면접을 하고 이사회 표결을 거친 뒤에 최종 후보 한 명을 이제 대통령에게 임명을 좀 제청하는 절차인데 그런데 이사회가 그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선임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격이 없다. 사장을 추천할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기서 이사회라고 하면은 이제 일부 이사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예. 야권 추천 예. 이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지난 17일에 서울 행정법원이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가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고 봤다. 이런 이제 판결이 결정이 예. 나왔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 주장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요지는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참여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인으로 구성된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2인으로만 운영된 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요. 또 이제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그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결을 따라야 하는데 그 다수결 논의를 하려면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3명은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인으로 이뤄진 이제 결정 중에 뉴스타파의 그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그 MBC PD 수첩과 관련해서 1,500만 원 과징금 처분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취소하면서 이제 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좀 주목되는 이유는 그동안 그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수많은 결정들이 있었거든요. 뭐 공영방송 이사 선임부터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과거의 의사결정도 뒤집힐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방통위는 즉각 항소를 했고요. 그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에 그 중앙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논리를 폈고 또 MBC 건에 대해서는 이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처분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뭐 2인 체제, 3인 체제 이 논란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정권 교체기에 이 이사들이 선임이 잘 안 돼가지고 2인 체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아무 결정도 그때 내리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사들이 네. 충족됐을 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2인 체제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조금 논란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좀 보수, 진보 뭐 어쨌든 예. 시각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 미디어 오늘 사설을 통해 다뤘는데 내용이 좀 어떤가요? 일단 조선일보는 지난 19일자 사설에서 방통위가 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야당이 자신들의 몫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3명 체제가 될 수 없었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반면 미디어 오늘은 어제자 사설에서 2인 방통위 사망 선고라는 제목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결정된 모든 그런 것들이 모두 불법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요. 이와 함께 그 방통위원장을 이참에 그냥 여야가 합의해서 선출하자. 또 이 방통위원 추천 구조를 좀 다변화하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서 이런 2인 체제가 재발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어떤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뭐 독대, 예. 뭐가 됐든 이 만남 이게 지금 갈수록 태산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여당 내에서 소위 말해서 친윤과 친한끼리 좀 부딪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이 오늘 오전에 그 회의에서 이 그 특별감찰관 카드를 좀 임명 카드를 꺼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건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간 이 여당의 전략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그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좀 함께 진행하겠다라는 전략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대표가 그거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추천을 좀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건 당내에서 해결한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추 원내대표의 발언에 좀 힘을 더한 모양새고요. 다만 대통령실은 좀 다른 얘기인 한 대표를 좀 의전상 홀대했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오늘 재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홀대니 무시당했다니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왜곡돼서 해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파인글라스 앞에 잔디밭이 있어서 좀 산책할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그 장소를 정했고 거기에는 원형 테이블이 애초에 없었다. 예. 그리고 여당 의원을 만날 때 그곳에서 한 적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사진도 좀 논란이 됐잖아요. 그 사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여러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공개를 했는데 기사에 활용된 건 그건 기자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획 의도가 있었다라는 의혹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좀 반박을 했고 다만 의도는 아니었지만 의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면 그건 추후에 좀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에 오면 임명하겠다라고 이제 오후 한 5시쯤 그쯤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뭐 기존의 입장하고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국회의 몫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북한인권재단 문제, 이사 추천 문제하고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돌파구를 특별감찰관에 먼저 임명하자 별도로라는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를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윤한 갈등이 이제 추한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한추 갈등으로 조금 그렇죠. 이제 당 내에서 또 이제 분화가 시작되는 느낌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 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예스 또는 노로 답하라 이렇게 측근하게 얘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어떤 불편한 기색을 고스란히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제 답을 하나씩 심지어 플러스 알파까지 말씀드렸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색이나 어떤 왜곡 논란에 대해서도 도대체 어떤 부분이 왜곡이 된 건지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편한 이 심기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한 대표도 좀 오늘 불편한 기색이 있어 보였는데 뼈 있는 농담을 하나 던졌습니다. 오늘 열린 중앙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 이제 포럼의 주제가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좀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해야 한다는데 뜻을 완전히 같이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에다 이어서 놀라셨겠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합의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의 주제들은 확실하게 합의 못했다는 걸 좀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제 부산 범어사를 찾아가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야당이야 뭐 늘 공격을 했으니 굳이 뭐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돌이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인가 이런 해석을 좀 낳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4대 개혁을 항상 강조했으니까 4대 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있더라도 나는 묵묵하게 해나가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그렇습니다. 정치적 맥락에서는 어쨌든 친한들을 좀 겨냥한 걸 수도 있고 저는 뭐 이 방금 말씀하신 이게 너무 좀 재밌었는데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는 누가 반대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인데 이것만 합의했다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이어서 장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